신문의 이면을 읽고 뉴스의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사 진행을 맡은 최강기입니다. 오늘 시사인에 실린 기사를 기자들의 눈으로 다시 한번 분석해드리는 시간이죠. 뉴스픽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별명부자, 이제는 든든한 고정 출연, 김현희 기자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현희 기자입니다. 네. 이럴 때를 뭐 찾지 못하고 있네요. 사실 카메라 몇 대 없어요. 그래요. 아직 고정인데 카메라는 익숙하지 않은. 네. 안진아서나 순위 생각, 자나깨나 조회수 걱정, 시사인 팟캐스트를 도맡아 하는 시사인 팟캐스트 와타아리 윤은선 온라인 에디터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좀 조회수가 늘지 않고 있다고요. 아, 그래요? 네. 차영석 팀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래요? 아, 근데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지난주에 있었는데, 그렇죠. 예, 저희 이 시사인사 팟캐스트가 굉장히 여러 채널에 맞습니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유튜브에도 올라가지만 팟빵, 파티, 오디오 클립 되게 다양한 네. 곳에 올라가는데 그 아이폰을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아이튠즈 팟캐스트에서 네. 들으시는데 저희 시사인사가 그 2019년에 새로 신설된 채널 중에서 가장 사랑받은 채널에 선정이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럴 때 박수를 박수를 쳐야 네, 이번호 저희 지면에 또 알립니다에 전 몰랐어요. 네. 알립니다에 또 이렇게 나갔더라고요. 깨알 같은 자랑. 예, 예. 네, 그래요. 올해 팟캐스트로 뽑힐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이 아니었나 싶고요. 더 열심히 뛰어서 매년 사랑받는 팟캐스트로 예. 거듭나도록 네,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전체 채널 중에서 네. 사랑받는 팟캐스트가 그렇죠. 되도록 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알람, 네,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또 부탁으로 일관되게 하네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회에 실린 그 기사를 좀 살펴볼 텐데요. 코너 속의 코너라는 또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사법농단 판사를 공개합니다. 어느덧 12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에 또 소개해 줄 판사는 또 어떤 분들이 그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인지 궁금해지는데요. 그 전에 표지 기사에 대해서 좀 잠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청관율 기자와 함께 또 우리 그 표지 커버 스토리 이야기했죠? 줌인아웃 기법이라고. 줌아웃이요. 줌아웃이요? 줌인아웃은 이것도 좋다. 줌아웃. 그래, 너무 네. 조명에 따르네. 그래요. 역시 내가 하는 건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이번에는 또 그 표지도 아주 인상적이네요. 네네네. 지난주에 이어서 그 사법농단 톱파보기 2 해서 법원 속의 법원 디코트가 네. 커버 스토리로 실렸는데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예,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사법농단 3부작 가운데 2탄이고요. 1탄에서는 줌인아웃 아니고 예,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선배의 실수를 말이야. 줌아웃 이렇게 와이드한 앵글로 청관율 전체를 기자 조명한다. 불러오라고요. 그러니까. 아, 그러게요. 나오셔야겠네요. 나오셔야 돼요. 네. 예. 줌아웃 기법을 주제로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시는 걸로. 네, 그래서 사법부, 청와대, 국회, 그러니까 상권 분립에 의해서 서로 견제해야 할 기관들이 실상은 내부자로 전략해서 서로 거래와 흥정을 벌이는 큰 구조를 조망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2탄에서는 이렇게 줌아웃했던 거를 조금 좁혀서 법원 내부에서 어떻게 사법농단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법원 속 법원, 그러니까 딥코트라는 개념으로 풀어가는 기사예요. 그래서 법원 행정처를 중심으로 법원 속 법원이 구축이 돼서 한몸으로 움직였고 이 제왕적인 대법원장이 힘을 네. 틀어줄 수 있게 했던 딥코트의 작동 원리를 파헤치는 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동안 사실 사법농단 판사 열전에서 여러 가지 사법농단 맞아요. 사건들이 소개가 됐잖아요. 그런 게 이렇게 다표적으로 흩어있던 사건들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 이 기사를 읽으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디코트가 뭐 줌인 이거 맞네. 아니, 뭐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 보이는 거 아니야, 약간. 직접 청관율 기자랑 통화 한번 진짜. 해보세요. 아니, 알겠어요. 진행자님은 줌이 나오시라 그랬잖아요. 알았어요, 진짜. 아무튼 흥미로운 네. 기사입니다, 여러분. 그래, 예. 우린 이렇게 거래도 안 하고 지금 독립적으로 각자 그리고 네, 서로 견제하면서. 잘못된 것을 바르게 상권 지적해주는 분립이 정확하게 네. 아주 그냥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정확하게 정리해주는 그런 시사인사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사법농단과 관련된 현직 판사를 이제 공개하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2명의 판사가 거론되겠죠? 네네. 구민경 판사와 나상훈 판사인데요. 구민경 판사는 창원지방법원 형사 3부 부장판사로 재판을 담당하고 있고요. 네, 나상훈 판사는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신분인데 그렇군요. 현재는 육아휴직 중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뭐 재판을 담당하고 있진 않은 것 같고 네. 구민경 판사는 2001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해가지고 경력 17년 차이고 나상훈 판사는 2년 먼저인 1999년에 사실을 패스했는데 네. 법무관으로 군대를 다녀온 뒤에 법관으로 임용이 돼서 이제 판사 경력 14년 정도 되는 그러니까 뭐 중견 법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구민경 판사가 국회의원들 형량을 검토하는 어떤 그걸 또 검토하면서 방어 논리를 정리해서 그런 문건을 또 만들었다면서요. 예, 우선 구민경 판사부터 얘기를 해보면요. 이게 2016년에 있었던 일인데 네. 구민경 판사가 대법원 양형위원회 운영위원 단장으로 있을 때였어요. 예, 예. 아, 운영지원 단장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양형이라는 거는 형별의 양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재판에서 판사가 참고할 수 있는 양형 기준, 그러니까 이런 제목이면은 이 정도 형벌이 적당하다 그런 기준을 만드는 위원회예요. 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이 사람이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 이런 걸 알아봐주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기준을 세우는 곳이니까. 그런데 구민경 단장은 당시 운영지원 단장은 뭐 이번 회에도 나오시는데 마타하리 임종원 차장의 지시로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될 위기에 놓인 국회의원들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해주는 문건을 작성합니다. 이게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으로 걸리면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은 의원직이 그죠. 이제 상실이 상실이 되니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의원들한테는 이게 양형 예상이라든지 어. 정보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아, 그러면 이제 구민경 판사가 이런 문건을 작성해준 국회의원이 누구누구냐? 이게 이제 또 굉장히 관심사 아니겠어요? 예, 뭐 이거는 보도도 됐었는데 네. 그러니까 검찰이 파악한 바로는 자유한국당 홍일표, 이군현, 노철래 의원이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도 있는데 유동수 의원입니다. 아, 근데 그렇구나. 이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법제사법위원회 출신이거나,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 네네. 사법부 카운터 파트너라고 할 수 있겠죠. 법제사법위원회 출신이거나 아니면 당시에 법원행정처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특허청을 소관하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국회의 도움을 얻어서 사법부가 원하는 정책들이 입법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검토 문건을 만들어서 아이고. 전달을 하고 뭐 이렇게 약간 로비식으로 도움을 주고 이랬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구민경 판사가 직접 의원들과 접촉을 한 것은 아니고 모두 임종원 차장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요. 예. 다마타에 진짜 이분은 예, 정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법원행정처에 있으면서 네. 국회에서 이렇게 민원을 받아오고 그거를 이제 밑에 부하 직원한테 시키고 뭐 그런 구조였던 것 그쵸. 같죠. 그래서 이 구민경 판사가 작성했던 문건들을 좀 보면은 네. 그러니까 양형 내용을 검토했을 뿐만 아니라 되게 구체적인 법적인 조언도 담겨 있어요. 아. 그러니까 뭐 수사를 받을 때는 이런 점을 좀 어필을 해라. 아니면 재판에서는 이런 거를 강조해라. 그런 조언들이 담겨 있는데 판사가 아니라 무슨 변호사야. 진짜, 예. 로펌에 계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정말- 변호사도 사실 현직 판사가 이렇게 그러니까 뭐 재판부에 있는 판사는 아니지만 현직 그러니까. 판사가 봐준다면은 이게 특급 자문이 될 수 있는 거죠. 되게 저 어이가 없네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음. 좀 살펴보면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군현 의원에게는 이렇게 조언이 담겨 있습니다. 네. 문건에. 이군현 의원이 자백하고 불법 수수 금액을 반환하거나 공여자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위험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가능하다. 그리고 홍일표 의원에 대해서는 공여자가 검찰에서 자백한 것은 운영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및 검찰 수사를 우려한 것이라는 취지로 탄핵해야. 그러니까 공여자가 이렇게 자백한 거는 자기가 사실은 자기 회사 지키려고 한 거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방어 논리를 펼쳐야 된다. 이렇게 네.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렇군요. 야, 아니, 어떻게 이런, 아니, 난 정말 양심의 예. 가책을 느껴서 이런 거 한 줄도 못 쓸 것 황당하네요, 같은데. 정말.
또 역시 임정원 처장의 더러운 성격 때문에 또. 근데 판사들이 왜 아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게 비단 임종원 차장의 그런 불같은 성격 네. 때문만이 아니라 어떤 뒷코트의 작동 원리가 있었다.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설명하는 기사들을 싣게 되는 거죠. 아, 저 자연스러운 여자인가요? 야, 훌륭합니다. 엄청 광고하네. 네,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네. 다음은 이제 나상훈 판사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나 판사는 국회의원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 이분도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예, 오늘은 좀 국회와 관련된 아. 사법농단 혐의들을 가진 판사들인데 네. 이 나상훈 판사는 2016년에 서울 서부지방법원 공보판사로 근무를 해요. 공보판사는 이제 이렇게 뭐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한다든지 기자들 상대로 보도자료를 뭐 뿌린다든지 일종의 대변인실 같은 뭐 역할도 하고 그러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음. 그 특정한 업무를 맡는 그런 음. 보직인데 이 시기에 당시에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이 2016년이면은 그 국회의원 총선이 있었을 때니까요. 그렇죠. 예. 선거운동을 하면서 광고 업체에게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잖아요. 그래, 그 예, 유명했어요. 그 예, 사건. 기억하실 네, 거예요. 네. 그래서 검찰이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고 이 구속영장 청구서가 이 서울 서부지법에 접수가 됩니다. 네. 그런데 나상훈 판사, 그러니까 공보판사인데 네. 이 나상훈 판사가 이 구속영장을 통째로 스캔을 해서 법원행정처 임종원 차장에게 전달을 해요. 근데 뭐 왜 전달을 했는지까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네. 이 구속영장을 받아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굉장히 좀 내밀한 정보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영장 청구서가 법원 행정처로 넘어간 것 자체도 사실은 석연치 않지만 더더욱 근데 주요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종국 보고라고 해가지고 영장 심사를 하고 나서 법원 행정처에 보고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네. 하는데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시점인데요. 임종원 차장이 나 판사를 통해서 영장 사본을 손에 넣은 것은 이 심사가 끝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영장 발부가 결정되기도 전에 이 구속영장을 입수를 하게 된 거죠. 어떡해요, 참. 야, 진짜. 와, 그치. 이 뒷거래는 정말 이게 무슨 영화도 아니고, 이게 매번 하는 예. 얘기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진짜. 이 양승태 대법원이 국회와 어떤 식으로 정말 흥정을 벌였는지 엿볼 수 있는 단편적인 사건인데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야 하는 이 판사들.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잘못된 지시를 따랐다고는 하지만 사실 지시가 있어도 본인의 양심에 따라 거부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재판을 여전히 맡고 있고 또 현직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니까. 이게 가장 그게 중요한 제일 문제예요. 큰 지금도 문제인 것 재판을 하고 같아요. 있다는 거. 네. 아니, 난 참 이해가 안 돼. 이게 문제야. 안 돼?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야 네, 되는 거 아니야? 이 범생이들 말이야. 저도 벌써 20명째 진짜. 연재를 하고 있는데 네.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언제 끝나? 도대체 몇 명까지 있는 거야? 진짜 끝이 없어. 파도 뭔가 끝이. 끝이 났으면 아니, 좋겠는데 또 진짜. 한편으로는 끝이 안 났으면 좋겠는 이 어떤 양가적인 아니야. 감정. 그게 아니라 정말 끝이 나야지 이게 사람의 희망이 있는 건지 사법부 파도 늘 새로운 인물이 나오면 네. 이게 되겠냐고 진짜. 다 가라 진짜 다 가라. 미리 아빠들. 예고를 해드리면 아. 사실 다음 주가 끝입니다. 그래요? 아유, 아쉬워.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가 없네. 전 되게 아쉬운데요? 그래요? 네. 뭐가 아쉬워요, 지금? 아니, 얼마 전에 내가 기사를 보니까 일본에서 그 지방자치 선거할 때 AI를 출마시켰대요. 정말요? 네.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 대리를 이렇게 출마를 시켰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등록을 하고 아. 포스터에 그러니까 예, 예. 이제 출마가 되지 않으니까. 예, 예. 근데 나도 정말 판사를 누구 맘대로 AI 차라리 AI를 세우는 게 낫겠다. 바꿨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런 말은 많죠. 진짜. 그래요, 맞아. 그래서 차라리 어디 그게 해외 나았겠어. 토픽에서 본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있어요. 네, 민사 있어요. 소송 소액은 한다고. 다음 주가 끝이에요? 아우, 예. 좀 정말. 심호흡하겠어요. 그래도 나름 엄청 공을 들인 기획인데 김현희 그동안. 기자도 정신 건강을 좀 쉬어야지. 그럼 이제 시사인사 하차하나요? 저 이거 안 하면은 시사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고정 바꿔.
제가 슬슬 또 섭외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시사인사 고정 투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말이니까, 네, 그동안 출연했던 기자들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좀 투표할 수 지금 있었으면 지금 엄청 좋겠어요. 당황했어요. 뭐 할 거면 셋 다 해. 물고 들어가자. 이거 완전 많다. 완전 많았어요. 아,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너 속의 코너. 저는 다음 주까지 한다니까 얼마나 속이 후련한지 모르겠네요. 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이제 정말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셨으면 예. 좋겠고요. 현직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판사들이 많으니까 또 그들의 활동을 예의주시하셔도 좀 좋을 것 같네요.